그 손으로는 절대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강준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8세의 중년 남성이 주먹을 떨며 집도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당황했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한서연 교수였습니다. 46세의 베테랑 흉부외과 의사로 2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였죠.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와 차분한 인상의 한서연은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간호팀장 이정은은 놓치지 않았거든요. 사건은 그날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실려온 20세 청년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흉부에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였는데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환자 강도윤, 20세 남성입니다. 다발성 늑골 골절과 함께 심장 손상 의심됩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급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환자의 심장 근처에 골절된 늑골이 박혀 있는 상태였죠.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흉부외과에 즉시 연락하세요. 이 환자는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서연 교수에게 응급 호출이 떨어졌죠. 교수님, 응급 흉부 수술 케이스입니다. 즉시 와주세요. 전화를 받은 한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던 한서연은 응급실에 도착해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환자의 이름을 본 한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강도윤. 20년 전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그 작은 생명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의사로서의 본능이 먼저 작동했거든요. 선천성 심장 질환 병력이 있군요. 어릴 때 수술한 기록도 보입니다. 차트를 꼼꼼히 살펴본 한서연은 환자의 의료진들과 상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또 다른 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호자와 면담을 위해 상담실로 들어선 순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을 본 순간 한서연의 숨이 멎었거든요. 강준호. 20년 전 자신과 함께 아이를 키우던 그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죠. 다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시선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강준호 역시 한서연을 알아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낳고도 홀연히 사라져버린 그 여자의 얼굴을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죠. 환자분의 담당 의사입니다.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수술? 당신이? 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두고 떠나간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아들을 수술하겠다는 것이었죠.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위급했고
한서연만큼 이런 복잡한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병원에 없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던 간호팀장 이정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의 상태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래도 안 됩니다. 그 여자만은 절대 안 돼요. 강준호의 거부는 완강했습니다. 상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의사를 섭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그때 병원장 김태수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나선 것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김태수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강준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 교수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결국 병원장은 응급 상황임을 들어 강제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법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할 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응급수술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강준호는 마지막까지 한서연을 향해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강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서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떠날 때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한 생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한서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그 아이를 살려내야 했죠. 의사로서도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환자를 확인하던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품에서 잠들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늦었구나. 한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수술실 복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준호는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만에 다시 마주친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가? 강준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에 대한 원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거든요.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홀연히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잠깐만,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한서연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강준호는 갓난아기인 도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며 분유를 타주며 기저귀를 갈아주며 버텨왔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 갔나요? 혹시 이혼하신 건가요? 그럴 때마다 강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서연이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도윤이 자라면서도 계속 물어왔죠.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엄마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강준호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강준호는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건강하고 밝은 청년으로 자라났죠. 대학교 수영부에서 활동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어릴 때 수술을 받은 후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가슴이 좀 아파요. 운동할 때 숨이 많이 차요. 강준호는 도윤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죠. 어릴 때 받은 심장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도윤이 트럭과 충돌한 것이었죠.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흉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심장 질환과 겹쳐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죠. 강준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었죠. 하지만 담당 의사가 한서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의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하필 자신의 아들을 수술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우리 도윤이를. 강준호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다른 의료진을 붙잡고 물어봤죠. 다른 의사는 정말 없나요? 한서연 말고 다른 흉부외과 의사는요?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복잡한 수술은 한서연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위험합니다. 강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그 여자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때 간호사 한 명이 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한서연 교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까 상담실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셔서. 강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도윤이의 엄마입니다. 20년 전에 아이를 두고 떠나간 여자예요. 간호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갓난아기였던 도윤이를 두고 밤에 몰래 사라졌어요.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편지 하나, 전화 한 통 없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닌지.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떠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도 모두 정리하고 간 거더라고요. 간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행세를 하며 내 아들을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도 버린 여자가요. 강준호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애썼거든요. 늑골 골편을 제거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간호팀장 이정은은 눈치챘죠.
이정은은 한서연과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한서연의 평소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의 눈에는 한서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포착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용 기구를 잘못 찝는다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거나 혹시 이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이정은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중합시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서연은 대답을 피하며 수술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죠. 20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자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수술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심전도를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한서연의 명령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20년간 수많은 수술을 집도해온 한서연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그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제발. 한서연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강준호가 여전히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3시간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2시간 정도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강준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나왔죠. 강준호는 급하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강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준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연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보호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저도 아들이 수술 중이에요. 한서연 교수님이 집도하시는 거죠? 실력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의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상대방은 강준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서연 교수님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인데요. 2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이라. 그 시간 동안 한서연은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은 아들을 혼자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서연은 의사가 되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여기서 20년을 일했다는 건가? 강준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건가? 강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진 후 한서연과 의료진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죠.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혈압도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어릴 때 받은 심장 수술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술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은이 물어봤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술 시간이 몇 시간 더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만 해결하고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나중에 다시 상의하죠. 한서연은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무리한 수술은 위험했거든요.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나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완료입니다. 환자를 회복실로 이송하세요. 한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으며 한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준호와 마주해야 했고 아들과도 대면해야 했거든요. 2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교수님, 보호자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하러 가시죠.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복도로 나선 한서연을 본 강준호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한서연을 미워한다고 해도 지금은 아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다행히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한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었죠.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마취가 깨면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다만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강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여자였지만 결국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고맙습니다. 강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한서연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죠. 그럼 저는 이만. 한서연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강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강준호는 한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로 뭔가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도윤이를 구해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우리를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지금 이 순간에 20년 전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연의 뒷모습은 무척 쓸쓸해 보였죠. 그간 기다려온 재회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면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했죠. 회복실에서는 도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20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눈앞이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깨어났구나. 강준호가 급하게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새 아들 곁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아빠. 도윤은 목이 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많이 아프니? 괜찮다. 수술 잘 끝났어. 강준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의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제가 수술을 받았나요? 응, 교통사고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았어. 하지만 이제 괜찮다. 강준호는 최대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사고 난 거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당연해. 마취를 했으니까. 천천히 회복하면 돼. 강준호는 다정하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죠.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담당 의사에게 연락드릴게요. 간호사는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서연이었거든요. 다른 의사는 안 되나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한서연 교수님이 집도의이시라서요. 회진 때 직접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대답을 들은 강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10분 후 한서연이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표정을 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의식이 있는 아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술을 담당한 한서연입니다. 한서연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한서연을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나요? 한서연이 환자에게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었지만 아들에게 건네는 첫마디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해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연은 청진기로 도윤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죠. 아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순간 한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 갓난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심장 박동은 안정적입니다. 수술 부위도 잘 회복되고 있고요. 한서연은 전문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강준호는 그런 한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한서연이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강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서연의 설명을 듣던 도윤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도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도윤의 순진한 질문에 한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의사가 수술했지만 한서연이 그 수술을 지켜봤었거든요.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다른 선생님이 하셨을 거예요. 한서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준호는 그런 한서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흐리는 것일까요? 그런데 선생님,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도윤의 말에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준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착각이겠죠. 마치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한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지? 엄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도윤의 순진한 말에 강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화에 도윤은 놀랐죠. 아빠, 왜 그러세요? 그냥 친근하다는 뜻이었는데. 닥치라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강준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환자실의 다른 환자들도 쳐다봤습니다. 한서연은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아버님, 환자가 놀랄 수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도윤 씨도 아직 회복 중이니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한서연은 전문적인 어조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준호는 화를 참으며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도윤이 왜 한서연에게 그런 친근감을 느끼는 걸까요? 혹시 뭔가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할 테니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서연은 인사를 하고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한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같은 느낌이라고. 도윤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착각일까요? 한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강준호가 도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그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왜요? 좋은 분 같은데.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강준호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빠가 그러시니까 조심할게요. 하지만 왜 그 선생님을 싫어하세요? 강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강준호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궁금했죠. 아버지와 한서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선생님에게서 이상한 친근감을 느끼는 걸까요? 도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며칠 후 도윤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죠. 젊은 나이와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체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회복이 빨라요. 이 정도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도윤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기분이 좋았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한서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퇴원을 이틀 앞둔 어느 오후 도윤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상 생활로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려고 나온 것이었죠. 강준호는 잠시 집에 들러 도윤의 퇴원 준비를 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서연이었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반가운 듯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서연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몸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덕분에 이틀 후면 퇴원이에요. 도윤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연은 아들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다행이네요. 정말 회복이 빠르셨어요. 젊으니까 그런가 봐요. 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적 기억 속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한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죠. 선생님도 잠시 쉬시는 거예요? 네,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한서연은 도윤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도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한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서연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아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도윤 씨.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아니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가 아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도윤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도윤 씨, 사실은 그때 멀리서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강준호가 도윤을 찾으며 정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한서연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은? 도윤이 붙잡으려 했지만 한서연은 이미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다가와서 한서연의 뒷모습을 보았죠. 저 여자가 여기서 뭘 했나? 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서연이 하려던 말이 계속 궁금했죠. 앞으로는 그 여자와 단둘이 있지 마라. 알겠지?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한서연을 경계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도윤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죠. 과거에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사진 속 아기와 오늘 만난 청년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때는 작고 연약했던 아이가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한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이정은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일하세요? 응.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한서연은 급하게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이미 사진을 본 상태였죠. 교수님, 혹시 그 환자분과 이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이정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한서연에게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아버지분은 20년 전 헤어진 사이예요. 한서연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군요. 이정은은 이제야 수술 중 한서연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수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은의 질문에 한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서. 하지만 아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정은의 말에 한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물러서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서연은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하고 싶었죠. 다음 날은 도윤의 퇴원일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퇴원 수속을 밟았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일주일간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감사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려던 도윤은 한서연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담당 선생님께 인사하고 가면 안 돼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럴 필요 없어. 빨리 가자. 하지만 예의상 필요 없다고. 빨리 가자. 강준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죠.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한서연을 거부하는 걸까요? 병원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을 한서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죠. 잘 가렴. 한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서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한서연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도윤아, 밥 먹어라. 강준호가 저녁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을 극진히 돌보고 있었죠. 네, 아빠. 도윤은 식탁에 앉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니? 몸이 아직 안 좋은가? 강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강준호는 혹시 한서연 때문인지 불안했죠. 무슨 생각? 그냥 여러 가지요. 도윤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화낼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정말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까? 도윤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기 때 사진도 모두 아버지와만 찍은 것들이었죠. 뭔가 이상해. 도윤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친근감도 계속 마음에 걸렸죠.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어딘가에서 느껴본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강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서 도윤 혼자 가게 되었죠. 혼자 갈 수 있겠니? 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도윤은 오히려 혼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서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외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는 여전히 한서연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윤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혼자 온 것을 보니 강준호는 함께 오지 않은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윤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연은 도윤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회복 상태가 정말 좋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도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하시려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혹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한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말해도 되는 걸까요? 도윤 씨, 그건 한서연이 망설이는 순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어머니를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이상해요. 집에 어머니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지 확신이 안 서요. 도윤의 예리한 관찰에 한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따뜻함이랄까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한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한서연의 가정법 질문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신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도윤 씨, 사실은 그때 진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화난 얼굴로 들어온 것이었죠.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혼자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서연과 도윤이 단둘이 있는 것을 본 순간 불안했거든요. 아빠, 어떻게 여기에? 회사에서 급하게 나왔어.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강준호는 도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죠. 혹시 이상한 말 안 했죠? 강준호가 한서연에게 경고하듯 물어봤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빠, 왜 그렇게 화내세요? 도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강준호는 둘러대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단순히 걱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격했거든요. 그럼 검진은 끝났으니 가자. 강준호가 도윤을 재촉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도윤이 한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한서연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가면서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의 표정이 뭔가 슬퍼 보였거든요. 병원을 나선 후 강준호는 도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아빠,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야. 구체적으로 뭐가 좋지 않은데요? 강준호는 여전히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이런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죠. 아빠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져요. 혹시 그 선생님이 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윤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강준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어디까지 눈치채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느낌이요. 이상하게 그 선생님을 보면 편안해져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강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육의 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아들이 한서연에게 끌리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정말 하늘나라에 계셔. 강준호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죠. 아버지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심스러워요.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강준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강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졌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기는 것이 나을까요? 강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거짓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후 강준호와 도윤은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도윤은 아버지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강준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받은 강준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거짓말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었죠. 도윤아, 사실은 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셔.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돌아가셨다고?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요? 무엇으로부터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강준호는 천천히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야.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밤에 몰래 나가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강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사고를 당했나, 납치라도 된 건가 싶어서.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떠난 거였어. 강준호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두 정리하고 간 거더라.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지.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서연, 그 여자가 내 어머니야. 강준호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수술해준 그 의사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이었죠. 그럼 그때 느꼈던 친근감은 혈육의 정이었을 거야. 강준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믿으면 안 돼. 한 번 버린 사람이 또 버릴 수 있어. 강준호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 거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름도 같고. 강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뻔뻔해서 그런 거 아닐까? 강준호는 여전히 한서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다르게 생각했죠. 수술할 때의 한서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고 어딘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어머니와 직접 얘기해 보고 싶어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제가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강준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사자잖아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강준호는 아들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함께 가겠어. 혼자 가서 또 속으면 안 되니까. 강준호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가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병원에 가자. 강준호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서연도 마찬가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과거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해해 줄까요? 한서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도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도윤아. 편지의 첫 줄을 읽으며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는 널 사랑해. 비록 떠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다오. 편지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은 이 편지를 내일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와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20년 만에 진짜 대면이 될 것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강준호는 한서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준호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긴장했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세 사람 모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한서연은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거든요. 도윤아. 한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강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저는 왜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나셨는지 듣고 싶어요. 도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죠. 한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왜 떠나신 거예요? 도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강준호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죠.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거든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어. 당시 한국 의료기술로는 완전한 치료가 어려웠지. 한서연은 과거 회상하며 계속했습니다. 의사들은 몇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인이 되면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어. 도윤은 자신의 심장 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미국으로 떠났어. 심장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한서연의 고백에 강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최신 심장 수술 기법들이 있었거든. 너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어. 한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의 의료진 소견서와 미국 병원의 입학 허가서였죠. 이걸 보세요. 한서연이 서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의료 기록과 어머니의 유학 서류가 모두 같은 시기였거든요. 처음 계획은 1년이었어. 빨리 배워서 돌아와 너를 치료하려고 했지. 한서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심장 전문의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했거든. 강준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하지 않았잖아. 강준호의 따져 묻는 목소리에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매일. 하지만 그러면 흔들릴 것 같았어.
한서연은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일기장이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도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계속 너를 생각했어. 도윤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돌아온 건 5년 전이에요. 한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더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한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학교 성적표와 수영대회 기록들이었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확인했어. 성적도 좋고 수영도 잘하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대학 입학식에도 갔었어. 멀리서 너를 봤는데 정말 훌륭하게 자라있더라. 한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할 때 없었던 거. 강준호는 한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수술도 우연이었어. 정말 우연이었어. 응급실에서 내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한서연은 그날의 충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어. 아니,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 20년간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도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술 중에 한서연이 보였던 그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말이죠. 도윤이 일어나서 한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한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에게 다가가서 꼭 안았죠. 20년 만의 모자 상봉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없어서 그랬던 거네요. 한서연도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강준호는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한서연.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한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은 아들을 안은 채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강준호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강준호의 지적에 한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돼. 너무 겁이 났어. 혹시 너희가 날 원망할까봐. 혹시 도윤이가 날 거부할까봐. 한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강준호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잘못 생각했어. 너를 너무 원망했나봐. 그때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죠?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강준호는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됐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강준호의 제안에 한서연은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2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천천히 해보자. 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죠. 그럼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까? 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식사.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도윤아, 엄마가 요리해 줄게. 어릴 때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정말 기대돼요.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20년간의 긴 방황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서연은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죠. 앞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석양이 지는 병원 앞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이었죠.